수사의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사를 마치는 단계에 오게 된 것이죠. 먼저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검사의 수사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우에 법원, 검찰에 송치하든지 불송치하든지 수사를 중지하든지 이송하든지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대하여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등과 같이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겠고요. 한편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지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일반적인 사건 송치 형태로 봐야 되겠지요.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고요. 검사로 하여금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고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송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록과 증거물을요.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을 해야 되고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등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를 종결하도록 해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함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정 여부를 통제, 감식해 하고 있습니다. 감식해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송치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을 해서 그 처분 주체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의 처분을 규정한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의 불기소 처분 내용과 사실상 같은데요. 첫째로 혐의 없음이 있습니다. 혐의 없음이라는 것은 피의자 사실이 아니고요.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 바로 혐의 없음 처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가 안 됨 처분이 있는데요. 죄가 안 됨이라는 것은 피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예를 들면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 같은 것이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죄가 안 됨 처분을 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언제 하나요? 피사실에 대해서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하죠. 예를 들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같이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 각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하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각하라는 것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곧바로 사건을 종료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수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피의자 중지와 참고인 중지가 있는데요. 피의자 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처분이죠. 피의자가 도망갔다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검사의 기소 중지에 대응하는 처분이 되겠고요.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의 소지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송을 하는 경우라는 것은요, 언제 할까요?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소속관서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관계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어디요? 관할 지역의 사법경찰관에게 이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사기관의 관할은 법원의 관할에 따르기 때문에 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및 현재지가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형사동법 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뒤에 법원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에게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등의 사유로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케 하는 대신에 고소인 등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검사에게는 재수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수사기관을 공부할 때도 잠깐 봤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의신청권이나 재수사 요청권 등을 통해서 검사의 통제를 받도록 해서 고소인 등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사건 등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 자매를 포함하겠죠. 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되겠고요.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송치를 해야 되는 거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무엇이냐 하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사건 등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위법 부당한 경우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및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할까요?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수사 결과 다시 송치할지 불송치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인의 이의 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법경찰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사의 수사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 종결의 첫 번째 형태는 공소 제기입니다.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을 구비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확신이 있는 때에는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검사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행위가 공소 제기와 그 유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처분은 공소 보류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형법 51조 양형 조건을 참작을 해서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 보류 처분을 받은 자가 공소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하게 되면 다시 소추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자, 이와 같이 기소하거나 공소 보류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텐데요.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피의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에는 협의의 불기소 처분과
또 그 밖에 처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서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와 같이 본래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본래적인 불기소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앞에서 사법경찰관의 경우에 본 바와 같은 것이죠. 그 밖에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피의 사실이 인정이 되지만 양형 조건, 형법 51조에서 말하는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을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가벼운 범죄나 초범인 경우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차원에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소 중지 및 참고인 중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사법경찰관에서 사건 처리에서 봤던 것과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소 중지라는 것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처분이고요. 기소 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 사건 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어 놔야 되겠습니다.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다시 경우에 따라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인 중지는 사법경찰관에서 공부한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불기소 처분은 일단 법원이 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재판의 확정력으로서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다시 수사를 재개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추어야 되겠지요. 일반적인.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이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검찰 항고와 재항고의 방법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주체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라는 것을 일단 잘 살펴봐야 되겠죠.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대해서 인정되는 제도이고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는 검사 소속의 검찰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고를 할 경우에 검찰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경정할 수도 있고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원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항고는 고소인 등이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항고를 했는데 뒤에서 보는 것처럼 260조에 따라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정신청으로 가기 때문에 항고를 한 자 중에서 재정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항고를 만약에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항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기각 처분에 불복을 하거나 항고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항고, 재항고가 되는 거죠.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게 하면 그 처분을 역시 경정을 하여야 하고요. 재항고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역시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30일 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을 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겠고요. 항고 및 재항고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되고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는요. 이와 같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첫 번째 불복수단은 검찰 항고와 재항고이고요. 두 번째 불복수단은 재정신청입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재정신청의 주체는
고소권자로서 실제 고소를 했던 경우에 고소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고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법 123조부터 126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했던 사람, 또 고발에 관해서는 형법 123조부터 126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잘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소권자나 일정한 경우에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은 검찰항고나 재항고처럼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하고 2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재정신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형법 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 재정신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유의를 해야겠고요. 세 번째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을 기회라고 하는 재판권을 침해받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고소인의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면서 과거에는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범죄가 아니었거든요. 한편 고발인은 여전히 형법 123조에서 126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돼 있죠. 고소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재정신청을 거치게 되면 법원에 재판이 생기잖아요. 재정신청을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 고소인이라면은 피해자라도 하더라도 고소를 했으면 재정신청으로 가게 되니까 헌법소원을 못할 텐데 고소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 이 사람은 재정신청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당연히 헌법소원이 허용이 됩니다. 고발인은 한편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인 자기 관련성이 없다. 고발인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발의 개념에서 봤듯이 제3자가 고소권자도 아니고 범인도 아닌 제3자가 처벌하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 제3자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관련 판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년 2020 헌마 1620 결정인데요. 청구인에게 오상피난, 긴급피난에 대한 오상피난, 긴급피난 사유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죠. 오상피난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 또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 인정을 전제로 피청구인, 수원지검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유예 처분이 처분의 당사자, 대상이 된 피의자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이 경우에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는 겁니다. 침해한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됩니다. 즉 앞서 봤던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020 헌마 257 결정을 보시면요. 청구인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상체를 찌르는 등의 유형령을 행사하자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고 있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 조각이 될 텐데 피청구인 역시 부산지검 검사가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편 범죄 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와 같은 피해자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검사의 사건 처리로서 타관 송치도 있습니다. 타관 송치라는 것은 검찰청의 관할 구역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검찰청이요. 왜요? 거기에 관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건 이송이라는 말로 불리고 있는데요.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그 관할 법원에 대응한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되는 거죠. 이걸 타관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역시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되죠.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선고된 2016 초기 결정이군요. 선고가 아니라 2016년 6월 16일자 2016 초기 318 전환합체 결정을 살펴보면요. 다수 의견의 내용입니다.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2조 1항 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관할을 갖는 것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여러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에 일반 범죄가 형법 37조 전단에 재판을 확정되기 전에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가 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그 밖에 일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가 없죠. 이 경우 어느 한 법원에서 기소된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재판권을 창설해서 재판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기소된 사건 전부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에 기소된 일반 국민에 대한 공수사실 중에 군형법에서 정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그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종전 대법원 견해였는데 그와 같은 견해는 이번 대법원 다수 의견과 배치가 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관할에서 다뤄야 하겠지만 타관 송치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서 소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검사의 사건 처리 중에서 보호사건 송치도 있습니다.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입니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등과 같은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요. 19세 안 된 사람. 소년보호 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자,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게 됩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죠.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담당을 하죠. 여기로 보호사건을 송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도 있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과 같은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보호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되고요.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매매 보호 사건 송치도 있습니다.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나 수강명령과 같은 성매매 처벌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요. 성매매 보호 사건에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요.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동보호 사건의 송치가 있습니다.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등의 사유를 고려해서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과 같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아동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요. 아동보호 사건에 관할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역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아동보호 사건을 하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 수사기관, 즉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수사를 종결해서 처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공소제기 후에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